이거 좀 정리하고요. 이산항률 분포부터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우리 통계가 총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통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산항률 분포예요. 자, 그럼 이산항률 분포랑 연속항률 분포를 구분하는 구분 기준은 뭐죠? 변수 때문에 그래요. 변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그 변수 자체가 이산적인지 연속적인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가 1 이상이면서 3 이하의 자연수다. 그럼 얘는 1, 2, 3 이렇게 세 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셀 수 있어요. 이 셀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가능할 이자에 세산자 해서 그냥 이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x가 1보다 커놨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라고 한다면 얘는 셀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 1부터 3까지 나올 수 있는 실수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셀 수 없기는 한데 연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실수 중에서도 우리는 유리수, 무리수 나눌 수 있지만 걔보다 정수냐 아니냐가 지금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수 조건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셀 수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유리수, 무리수. 물론 유리수 같은 경우도 분모가 딱 6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걔네들은 또 이제 분자가 자연수 범위로 움직이니까 걔도 이산적일 수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이유도 분모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서 보통 유리수, 무리수 변수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연속적이지도 않고 이산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이산적인 애들이 보통 나타나지는 게 뭐예요? 수열이에요. 그렇죠? 수열이 이런 식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함수들이 일반적으로 연속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수열 중에서 제일 대표격 되는 애가 뭐가 있어요?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렇죠? 등차 수열. 예를 들면은 A에는 3n 플러스 4. 그렇죠? 이런 경우들. 그럼 얘는 1 집어넣으면 7 나오고 2 집어넣으면 10 나오고 그렇죠? 초항은 7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함수에 똑같은 애가 있냐? 있죠. 그죠? 뭐가 있어요? 1차 함수가 되겠네요. 변수 n 대신에 x로 나타내 볼게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fx는 3x 플러스 4. 그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은 3x 플러스 4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얘는 x가 실수 전체로 나타나니까 이건 점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는데 등차 수열처럼 수열인 애들은 이 n 값이 자연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 7, 2 집어넣으면 10, 3 집어넣으면 13 이렇게 나오니까 어차피 점밖에 안 찍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잘 안 그리고 그냥 아예 그냥 숫자만 가지고 그냥 보게 됩니다. 다만 미적분에서는 이걸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는 애들이 생겨요. 물론 우리는 지금 미적분을 일단 빼고 확통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냥 점 찍고 들어가는 건데 그럼 얘는 왜 A라고 쓰고 얘는 F로 쓰냐? 함수라서 함수의 약자 펑션을 갖고 쓰다 보니까 F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미지수 변수 X로 쓰는데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변수 자체가 1, 2, 3, 4 그죠? 이렇게 돼가죠. 그래서 X라고 안 쓰고 N이라고 씁니다. 내추럴 넘버예요. 그렇죠? 자연수의 약자를 갖다가 쓰느라고 보통 우리가 AN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A 수열, F 함수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 말고 또 중요한 수열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등비 수열이에요. 자, 등비 수열.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AN은 3의 n제곱 같은 게 있겠죠. 자, 그럼 얘도 함수가 있어요? 있죠. 그죠? 지수함수가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함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1일 때 3, 2일 때 9, 3일 때 27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숫자만 쓰고 많은 내용으로 그냥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함수가 이 연속적인 게 이산적인 걸 포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전부 실수 범위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산적인 것들은 그것만의 또 나름의 독립체계가 있어서 적은 조건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얘를 별도로 나타내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를 등비수열도 봤는데 잠깐만! 등비수열 중에서 밑이 음수인 경우도 있는데 지수함수는 밑이 음수인 게 있나요? 없어요. 왜냐면은 음수는 거듭 제곱할 때 짝수번 곱했냐 홀수번 곱했냐 가지고 부호 판정이 되는데 실수는 부호 판정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나타내기 힘든 경우들이 엄청 많죠? 왜? 정수 벗어나면 짝수 홀수가 없어요. 짝수의 정의가 뭐예요? 2배수입니다. 그죠? 배수 약수 판정은 정수에서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정의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수열이 다 함수 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딱 이 케이스만 그래요. 이 케이스만.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얘기할 게 있느냐? 있어요. 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합. 그렇죠? 그래서 수열의 합, 시그마라고 부르고요. 그럼 함수도 합이 있느냐? 있어요. 그렇죠? 인테그랄. 이게 함수합이에요. 함수합. 자, 둘 다 뭐냐면 합이라는 글자, 서메이션의 약자 S자를 갖다가 써놓은 겁니다. 얘는 그리스어로 S에 대응하는 게 시그마인데 시그마 중에 대문자를 쓴 거고요. 소문자는 표준편자로 쓰죠. 표준편자로 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S자를 갖다가 그냥 길게 늘어뜨려서 쓴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도 합, 얘도 합, 얘도 합. 그래서 수투에서는 둘의 관계가 사실 잘 매칭은 안 되는데 미적분에서는 얘를 갖다가 또 이걸로 바꾸고 그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는 이산적이에요. 그렇죠? 이산적이라서 보통 정수 기준으로 아니면 분모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분자 또 정수 기준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셀 수 있는 개수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이 엄청 쓰이죠. 그래서 수열의 합이 굉장히 매칭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나중에 연속 확률 분포는 인테그랄을 씁니다. 물론 기호를 쓰지는 않아요. 그냥 넓이로 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이산확률 분포를 들어가기 전에 또 간단하게 통계 얘기를 조금만 좀 해볼게요. 자, 통계는 핵심이 뭐냐면 얘는 집단의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아니 시험 점수 하나 이건 지금 따로 그냥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대충 어떤 느낌이냐 1반하고 2반 중에서 중간고사 수학 누가 더 잘 봤냐 누가 더 잘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단과 집단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통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1반 학생 10명 있어요. 2반도 10명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막 1반은 100점 나왔는데 2반은 100점이 없어. 근데 꼴찌는 1반에서 또 나왔어. 1등은 꼴찌가 다 나왔어. 그럼 누가 더 잘한다? 애매하죠. 그래서 얘네를 분석하기 위해서 쓰는 게 첫 번째, 1반을 대표할 수 있는 값. 그래서 대표값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대표값은 우리가 중학교 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평균값. 두 번째, 중앙값. 세 번째, 최빈값. 그렇지만 요거는 고등과정에서 안 써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또 있기는 하구나. 그래서 대표값 중에서 우리는 평균밖에 안 씁니다. 자, 평균도 두 종류예요. 산술 평균이 있고 기하 평균이 있는데 우리는 산술 평균밖에는 안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반을 평균 내봤더니 50점이 나왔어요. 자, 2반도 평균 내봤더니 50점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잘한다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렇죠? 둘이 실력이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좀 느낌이 와요. 뭐가? 똑같은 거는 그냥 평균만 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반이 보니까 여기는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도 없고 특출나게 못하는 친구도 없어요. 다 비슷해요. 와, 전부 다 점수가 50점이 올려 있어요. 진짜 막 49점, 50점, 51점 다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평균이 50점이 나온 반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2반을 보니까 2반은 진짜 완전 극단적이에요. 엄청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그냥 손 놨어요. 그래서 빵점하고 100점밖에 없어요. 절반이 100점 맞고 절반이 빵점이에요. 와, 근데 평균 보니까 둘 다 50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둘이 반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뭐 극단적으로 본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각 반의 비교 분석을 할 때 대표값을 설정해 들어가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요거로 가는 거는 너무 그냥 대충 본 거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본 거다. 너무 대략적으로 본 거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한 명씩 다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10만 명, 10만 명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비교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한 게 점수가 얼마나 몰려 있는지, 얼마나 분산돼 있는지 그 정도를 수치화해서 파악하기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값만 가지고 모자라서 우리는 분산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분산 값은 어쩔 수 없이 엄청 커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다시 또 만들어내면서 결국 통계 분석은 뭐랑 뭘로 들어간다? 적당한 대표값과 그 분석 지표 근거인 표준 편차 이 두 개 가지고 통계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 평균 표준 편차 구하는 거를 한번 간단하게 예시로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통계는 정확한 학문이에요? 아니요. 대략적인 학문입니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 정도로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다만 수치화하기 때문에 수치값 자체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10명이 시험을 봤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10명이 시험 봤는데 점수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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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90, 90, 90, 그 다음에 100, 100, 100. 이렇게 10명이 시험을 봤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10명의 점수의 대표값을 뽑아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다 더한 다음에 그냥 10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초등학교 때 하는 거고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뭘 배워요? 도수분포표라고 해서 표를 만들어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수 분포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이고, 고맙게도 점수 종류가 3가지밖에 없어요. 80점, 90점, 100점밖에 없습니다. 자, 셀 수 있어요. 그죠?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산적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프가 아닌 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표를 그려서 정리해봤더니 80점, 90점, 100점 나왔어요. 자, 기존의 도수분포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인원수를 써요. 3명, 4명, 3명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래 놓고 싹 다 더하지 말고 아예 그냥 80점이 3명, 90점이 4명, 100점이 3명, 그리고 10으로 나눠주는 걸로 우리는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들어갈 때 중학교 때 추가로 더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수 말고 그 개체수가 도수예요. 그렇죠? 도수 말고 전체 도수가 10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10명이니까. 그럼 얘를 그냥 10으로 나눠보자. 자, 이거는 우리는 상대도수라고 불렀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과정에서는 안 쓰죠. 자, 상대도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런 상대도수를 왜 중학교 때 썼을까요? 자, 평균이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찢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80점이 10분의 3. 그쵸? 10명 중 3명의 비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0점이 10분의 4. 그 다음에 100점이 10분의 3. 그래서 상대도수로 나타내니까 이 값에다가 얘를 곱해서 다 더한 걸로 보면 그냥 평균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상대도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얘는 계산해보면은 얼마예요? 약분하면 24, 약분하면은 36, 약분하면은 30. 그래서 9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눈치 빠른 친구는 바로 볼 수 있죠? 어차피 8, 90. 그쵸? 등간격, 등차인 상태에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그냥 평균이 90이겠지? 라고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그쵸? 지금 이 상태는. 그쵸? 그 외에는 전부 다 계산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10명 중 3명?
비율? 확률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나름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야. 괜찮죠? 아, 그럼 얘는 확률로 잡아놓고 들어가면은 앞으로 3명, 4명, 3명이 아니라 100만 명 중에 30만 명이 80점 맞고 100만 명 중에 40만 명이 90점 맞고 100만 명 중에 30만 명이 100점 맞아도 결국 평균은 똑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비율 이제 확률로 잡아보자. 그래서 얘를 probability 또 P라고 씁니다. 그래서 확률로 찾아내게 돼요. 다만 이때 여기 있는 점수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얘네 각각의 값들을 변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변량은 무슨 뜻이에요? 변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는데 이게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정의가 수치화할 수 있는 값이에요. 왜? 수치화가 안 되면 애초에 평균을 못 구합니다. 그렇죠? 수치화가 안 되면 와, 몹시 아름다워. 평균이 얼마야? 못 구하죠? 그렇죠? 물론 아름다움의 정도를 0부터 10까지 세워놓고 수치화해놨다면 걔는 변량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시험 점수 변량으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이 변하는 값이다 보니까 얘를 정리할 수 있는 뭔가 변수 지정을 한번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로 잡았어요. 그렇죠? x라고 변수로 잡았습니다. 자, 이때 이 변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변수는 변수지만 그 변량값이 확률과 매칭되는 변수다. 그래서 얘를 확률 변수라고 부르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근데 그 확률 변수는 현재 이산적으로 나와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나와요? 이산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이산 확률 변수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무슨 확률인지 알아야 돼요. 자, 뭐에 대한 확률? x라는 변수에 대한 확률. 그때 large x 값이 small x로 나오는 경우에 10분의 3 나타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만 독립적으로 따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x가 80인 경우에는 10분의 3.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90인 경우에는 10분의 4. 그 다음에 x가 100인 경우에는 10분의 3. 그렇죠? 마치 뭐랑 똑같아요? 함수 같다라는 거야. 그렇죠? x가 스몰 x가 될 때 그 값이 x가 80인 경우에는 10분의 3 나오고 x가 90인 경우에는 10분의 4 나오고 x가 100인 경우에는 또 10분의 3 나오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 얘를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다라고 해서 확률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확률 함수. 자,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함수 값이 그대로 확률이에요. 괜찮아요? 함수 값이 확률입니다. 우리 연속 확률 분포에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연속 확률 분포는 함수 값이 확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건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확률 함수가 확률이 아닌 경우도 있구나. 얘는 확률이 되네. 그 정도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 확률 함수는 확률 함수인데 함수값 자체가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질량 함수라고 하냐면은 밀도는 질량에다가 부피를 곱해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질량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서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질량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 자체로 결론이 돼버리니까 확률함수 중 질량체 역할을 한다 라고 하지만 연속 확률 분포는 뭘 곱해야 확률이 돼요. 그래서 걔는 밀도로서 역할밖에 못한다. 그래서 걔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자, 어쨌거나 얘는 확률 질량 함수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건 일단 좀 지우고 가볼게요.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자, 당연히 확률의 총합. P1. 편의상 얘를 P1이라고 할게요. 얘를 P2라고 하고 얘를 P3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얘는 당연히 얼마 나와야 돼요? 1 나와야죠. 왜? 확률 총합이면 당연히 1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왜?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더한 거라서 100% 1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얘처럼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거를 P1, P2, P3부터 만약에 n개 존재한다고 친다면 그런 pi에서 i가 1부터 n까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걔는 싹 다 더해준다면 1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하는 거. 확률 종합이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봐줘야 되는 게 뭐라고요? 확률 분포. 이상 확률 분포 나왔으면은 확률 총합은 무조건 1이다 라는 것부터 봐줘야 됩니다. 일단 이게 무조건 기준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확률 분포로서 문제가 없구나. 이게 1이 안 나오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뭘 빼먹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연하게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주사위 굴렸는데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마이너스 30%. 뭐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확률은 무조건 0과 1 사이입니다. 모든 확률은 0과 1 사이예요. 뭐 100%도 있을 수는 있죠. 그죠? 뭐 주사위가 있는데 다 1밖에 없어요. 그럼 굴리면 무조건 다 100%죠. 그죠? 1밖에 안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이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당연히 이제 통계 해석을 위해서 평균을 구해주게 될 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지금 x1, x2, x3라고 친다면 별량에다가 확률 곱한 게 평균이구나. 그 평균을 우리는 m이라고 씁니다. 자, m은 뭐의 약자냐면은 민이라는 영단어의 약자예요. 자, 민이 동사로는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는 평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means theorem이에요. 맞나? 미안해. 내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자, 아무튼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mean은 평균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다만 지금 얘를 갖다가 똑같이 항이 여러 개의 수, 항이 된다. 그렇죠? 이게 이산 확률 변수에 의한 변량값이 되게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n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도 xi에다가 pi를 곱한 걸 1부터 n까지 싹 다 더하는 게 평균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때 n 말고 또 표시하는 기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 2라는 기호예요. 자, 2는 무슨 뜻이냐면 expectation의 약자예요. 자, expectation이라는 뜻 자체가 기대치, 기대값, 그쵸? 이걸 얘기하는 거죠. 명사죠. 기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100원짜리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앞면 나오면은 내가 가지고요. 뒷면 나오면은 못 가져요. 자, 근데 참가비가 50원이면 그러니까 하나만 하죠? 반반이니까. 그쵸? 근데 참가비가 40원이면 어때요? 얘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횟수 제한 없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거야. 영원히 하면 난 무조건 돈을 벌기 때문에. 그쵸? 이기고 지고 해도 저도 어차피 그러면 평균적으로 내가 50원은 받을 테니까. 그쵸? 한 번 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50원. 계속 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무한히 진행하면 두 번에 한 번 꼴로는 앞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오케이. 실제로 잠깐 좀 뻘소리해서 미안한데 실제로 카지노 같은 거 있잖아요. 카지노 같은 거 막 도박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우스라 그러죠? 하우스. 자, 여기랑 경쟁하는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랑 얘랑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길 확률이 반반이면은 애초에 여기가 안 남아요. 그럼 여기가 확률 한 몇 퍼센트쯤 되냐면은 한 53%쯤 돼요. 얘네가 이길 확률이. 그러니까 47% 되고. 엄청 남아요.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높진 않아요. 그건 사기고. 그쵸? 조금 높은데 이게 시간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 무조건 얘네가 돈 벌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걸로 직원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노나 먹고 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동전 100원 가지고 앞면 나오면 갖고 뒷면 나오면 못 갖고 그러면 나는
50원을 기대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평균과 기대값은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라고 쓰는데 얘랑은 좀 다르게 얘는 변수 지정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 기준에서의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평균 구할 때는 방금 했던 것처럼 그냥 곱하고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거를 시그마 xiPi의 합,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EX라고 잡아주고요. M이라고도 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야. 1부터 n까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평균은 구했어요. 뭐 90점이 나왔다고 칩시다. 지금 현재 90점이 나왔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하겠느냐라는 거야.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아까 전에 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모여있냐, 아니면 얼마나 퍼져있냐, 얼마나 분산되어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건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모여있으려면 어디에 모여있을까요? 평균에 모여있을 거예요. 사실상. 괜찮죠? 평균에 안 모여있을 수도 있지 않나? 평균이 50점인데 막 이쪽에 모여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평균이 여기 있겠지. 괜찮죠? 그렇죠? 물론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평균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근처에는 있을 거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정의 자체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야. 평균에서부터 80, 90, 100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정도를 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분산을 구한다면은 제일 먼저 이 별량값에서 평균과의 차이를 먼저 좀 구해줍니다. 괜찮죠?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편차라고 불러요. 자, x 빼기 m이 편차예요. m 빼기 x는 편차가 아닙니다. 그죠? x 빼기 m만 편차예요. 절대값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잠깐만. 얘는 계산해보면은 평균 90이면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빵. 얘는 10.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한마디로 이 애들 전부 편차 구해보면은 마십, 빵, 10. 그 편차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 편차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얘네들의 총합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할 텐데 이 편차 다 더하면 당연히 얼마 나와요? 빵 나와요. 그죠? 편차 다 더하면 빵 나와요. 그게 중학교 때 쓰던 가평균.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이 편차들을 이용해서 정리하는데 잠깐만, 그러면 이건 무조건 빵이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x, i에서 m을 빼준 다음에 다시 한번 개체수만큼 더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확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거를 싹 다 더해준다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다시 한번 편차 평균이에요. 편차 평균 확률 곱해서 더하면 무조건 평균입니다. 괜찮죠? 이건 무조건 지금 빵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뺄 수는 없잖아요. 차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어차피 얘는 평균에서 10점이 차이 나는 거고 얘도 10점 차이 나는 건데 부호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차이가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부호 그냥 떼버리자. 그래서 부호를 떼려고 하는데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제곱을 취하거나. 그렇죠? 근데 절대값을 씌워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언제 양수가 언제 음수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일괄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몰라 그냥 제곱해자. 그렇죠? 그래서 제곱을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얘를 제곱해보니까 100 이렇게 나오니까 그 편차 제곱을 개체수만큼 다 곱해서 이제 더해주는 걸로 평균을 구해버리자 라고 들어간 게 분산입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지금 요 상태에서 우리가 처리한 최종 방법이 뭐라고요? 편차에 제곱해서 확률 곱해 더한 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편차에 제곱 곱해서 확률 곱해 더한 걸로 가겠다. 그쵸? 왜? 아니 왜 확률 곱해서 들어가냐면은 100 빵빵빵빵 100 다 더한 다음에 그냥 10으로 나눈 거예요. 괜찮죠? 그냥 편차 제곱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 평균. 그쵸? 그 편차 제곱 평균이 모든 평균을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래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쪽에다 다시 한 번만 좀 써볼게요. 자,
지금 봤듯이 얘는 지금 x1에서 평균 뺀 거 제곱에다가 확률 곱하고 그쵸? 또 x2 빼기 m의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 더하고 그 다음에 x3 빼기 m의 제곱해서 확률 곱해 더한 거 지금 얘가 분산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요게 분산. 자,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쓴다? 시그마 제곱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얘는 별도의 기호가 없습니다. 그냥 표준편차 기호 시그마를 갖다가 제곱으로 나타내게 돼요.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자, 굳이 얘처럼 네이밍을 들어간다. 그럼 얘는 V자를 씁니다. 자, V는 베리언스 약자인데 몰라야 돼요. 그냥 명사로 분산이에요. 괜찮죠? 분산. 자, 이때 뭐에 대한 분산? X에 대한 분산.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X에 대한 분산은 우리가 또 방금 한 것처럼 정리한다 그러면 얘 나온다라는 거야. 그렇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구나. 그렇죠? 여기에다가 시그마 1부터 n까지 싹 다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얘는 만약에 2기호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기는 하다라는 거야. 뭐 물론 이걸 쓸 리는 없어요. 이걸 쓸 리는 없습니다. 이게 정의라는 거야. 오케이? 정의는 승리한다. 미안. 미안. 그런 얘기 본 적 있어요? 정의가 영어로 뭐냐 그러면은 저 인문대 학생들은 그죠? 저스티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데피니션 자 이렇게 수학적 정의 정의 이 정의가 약속 얘는 아예 정의롭다 미안해 재미없다 그만할게 아무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이걸 좀 끌고 와볼게요. 와, 잠깐만,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귀찮아 보이는데? 전개를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수원 시간. 자, 수원 시간. 전개를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얘를, x 빼기 m 제곱을 전개해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i는 1부터 n까지 괜찮죠? 정리해 놓으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배법칙 써서 다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다 따로 정리해 보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 pi 그 다음에 빼기 2m xi pi 그 다음에 플러스 m 제곱 pi 자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도 항마다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i가 없잖아요. 계수란 얘기예요. 상수. 괜찮죠? 그러면 시그마는 여기다가 붙여도 상관없겠네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m제곱이 계수니까 상수 바깥으로 빼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x 값에다가 제곱한 거에 확률 곱해 들어간 거예요. 괜찮죠? 한마디로 x제곱의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요게 뭐라고요? x제곱의 평균이구나.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이건 뭐야? 아까 했잖아. 이건 그냥 평균이지 뭐. 괜찮죠? 그냥 평균. 오케이? x의 평균이에요. 얘는 x제곱의 평균이고 얘는 x의 평균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률 곱해 더하는 게 평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x평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확률 총합일. 괜찮죠? 확률 총합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썼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마저 정리해보니까 2x제곱. 근데 잠깐만 얘가 m이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2m제곱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2m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냥 m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뺀 걸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x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뺀 걸로 봐도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이 식이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그쵸? 미친 듯이 중요해요. 별이 100만 개입니다. 이산항률 분포하는데 이식 모르고 있으면 그냥 뭐 고난이도는 아예 그냥 손 안 대겠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증명 일일이 다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외울 때도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뺐다. 그래서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뺐다. 그래서 제평 평제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꼭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걸 정리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분산의 정의는 뭐라고요?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 그쵸? 자, 얘를 우리는 분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를 분산이라고 부른다. 자, 다만 얘를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다? 별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뺀 걸로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는 하지만 정의보다 얘를 훨씬 많이 씁니다. 얘를. 그래서 얘만 알고 있어도 전혀 지장은 없어요. 전혀는 아닌가? 얘까지 알면 좋지만 얘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만약에 별량제곱 평균이 나왔다. 무조건 분산도 올려야 돼요. 얘 쓸 때가 분산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물론 그냥 단순 계산 용도로 나오는 경우에는 분산이랑 꼭 안 엮어도 되지만 일단 떠올리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별량제곱 평균 나오면 분산부터 떠올려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표준 편차. x에 대한 표준 편차. 자, 얘는 어떻게 쓴다? 이거 루트 vx요. 왜 루트를 씌우죠? 자, 아까 전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분산값이 되게 적게 나와요. 근데 빵점이 5명이고 100점이 5명이면 이거 분산값이 막 1000 넘어가요. 1000 넘어가요. 너무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연속 확률 분포, 정규분포 할 때도 어떠냐면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몇 배수 차이 나는 걸로 정리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뭔가 반응이 바로 끄덕이 아니었어. 오케이. 자,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그래서 숫자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다운을 좀 시키자. 크기 자체를 좀 줄이자. 그러면 왜 커졌지? 제곱을 해서 커졌잖아. 그래서 그냥 루트를 씌우고 들어갑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사이즈는 정상 사이즈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분산을 루트 씌우면은 얼마다? 뭐다? 표준 편차. 얘는 편이상 시그마라고 나타냅니다. 얘는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내고요. 괜찮죠? 자,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내용은 일단은 요거까지만 써놓고 이거 지워도 되죠? 그렇죠? 요거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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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다 까먹어도 돼요. 쟤만 알면 됩니다. 쟤만 알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슬슬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지겨웠지? 알았어, 미안. 자,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 한 카테고리. 자, 문제가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번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자, 이산항률 분포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직접 풀어봅시다. 확률 질량함수네? 다 더하면 1이겠구나. 변수가 5개네? 뭐야? 확률 질량 함수만 나와있네? 표를 그려볼까? 표 그려도 돼요. 안 그리고 그냥 다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5개 확률.
그죠? 아우, 너무 쉽지? 그쵸? 너무 쉬워요. 자, 요 결론은 여기에다가 숫자 다 집어넣어서 우리는 확률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아, 별로 안 궁금하면 그냥 딴 거 문제 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한 번씩 그냥 보면 좋긴 하겠지. 자, x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k 플러스 9분의 2네. 그쵸? 요거는 마일 집어넣었으니까 k 플러스 9분의 1이네. 그쵸? 얘는 0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k로 나오게 되겠고 1 집어넣었으니까 k 플러스 9분의 1, k 플러스 9분의 2. 그쵸? 표 안 구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표를 구하고 싶다면 구해도 돼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똑같이 써놓는 것 뿐이니까. 그쵸? 차이가 아예 없어요. 어차피 이런 거 나오면 확률 총합이 1인 거 제일 먼저 생각해 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싹 다 더해준다 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9분의 자, 여기 지금 현재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OK가 3분의 1로 나와서 K 값이 15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는 어때요? 확률 총합 1이다? 이게 수열의 합에서 자주 나오는 애랑 엮여지는 애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갑자기 수원 시간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시그마와 친한 것들. 자, 수열합 받고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내 마음대로 붙였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뭔가 패키지 세트 메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큰 카테고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뒤에 있으니까 아마 보면은 저거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웃하는 항이 서로 뺄셈으로 해서 수열의 합으로 나타나져 있는 케이스예요. 이거는 뭐 양념을 칠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1부터 다 집어넣으면은 아이고 얘 그냥 앞뒤로 그냥 계속 지워지네. 그렇죠? an 빼기 an 플러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뒤로 지워지면서 초항에서 그냥 마지막 항 하나 빼주는 걸로 볼 수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게 실질상 수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식은 어떤 거냐? 1번 부분분수예요. 그렇죠? 부분분수.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시그마 n은 1부터 무슨 뭐 한 100까지 정도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뭐 이렇게 나오는 애들. 그쵸? 너무 많이 나오죠? 이 부분분수라고 하는 내용의 정의는 뭐예요? 부분분수는 그냥 통분의 역연산입니다. 그쵸? a 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쵸? 이 왜 되는 거예요? 요거 우리 계산한다고 하면 할 게 통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통분하면은 ab분의 b-a예요. 잠깐만. 수학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갈 수 있으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분모를 통분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분모를 인수마다 다 찢어낼 수 있겠네 라는 거. 그쵸? 진짜예요. 모든 인수마다 다 찢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x 플러스 1, 뭐 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뭔가 1 나와 있다. 이거 다 찢어낼 수 있어요. 다 찢어낼 수 있어요. 인수마다 다 찢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얘밖에 안 나와요. 왜? 너무 쓸데없이 복잡해서 얘밖에 안 합니다. 자, 이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통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부분분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좀 다른데? 그죠? 양변 b-a로 나눈 것 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한다 그러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죠.
얘는 n분의 1과 n 플러스 1분의 1로 찢어낼 수 있겠네요. 자, 그거를 시그마 1부터 100까지 들어갔으니까 그죠? 이전항과 다음항 사이의 관계가 될 겁니다. 1 빼기 2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 쭉 가서 100까지 들어가면은 100분의 1 빼기 101분의 1 그쵸?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앞뒤로 지워져서 결국 1에서 101분의 1 뺀 거라 답이 101분의 100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3번 문제죠? 그죠? 그게 현재 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싹 다 더한다면은 총합 1로 나오기 때문에 들어갈 게 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세트 메뉴는 뭐가 있어요? 유리식으로 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무리식으로 하는 것도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당연히 무리식도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요런 거 그쵸? 루트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그쵸? 요런 케이스. 자, 그럼 얘는 1부터 99까지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얘가 이대로 쓰기에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켤레를 취해주면은 분모 유리화 시키겠다고 켤레를 취해주면은 분모는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1가 1 나오고 분자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n 플러스 1과 an 사이에 뺄셈을 갖다가 싹 다 더하는 거니까 얘는 또 앞뒤로 계속 지워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루트 2 빼기 루트 1. 그 다음에 루트 3 빼기 루트 2. 그렇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루트 100 빼기 루트 99. 그래서 계속 지워져 나가면은 얘에서 얘 뺀 거다. 그래서 10 빼기 1이니까 99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99라고 하는 게 아니고 9. 괜찮죠? 오케이. 9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지금 현재 4번 문제예요. 그렇죠? 자, 3번은 쉬울 것 같으니까 4번만 한 1분 정도 만에 한번 풀어볼게요. 4번만. 자, 푼 친구는 뒤에 거 천천히 풀어봐봐요. 갔다. 좀 많이 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심심하면 우리 다른 것도 천천히 풀어보고 있을게요. 오케이. 우리 어디까지 좀 기억나지? 통계? 앞에보다 뒤에 진짜? 그래서 앞에 할때 힘들었어. 그러면은 통계 일단은 한 천천히 조금 이번 달 중에 최대한 다 끝날 거라서 끝나고 나면은 앞에 우리 조건범위를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근데 아까 거 좀 이해돼요? 조금만요. 그치. 근데 좀 너무 빨랐지. 조금 빨라. 아, 그런가? 오케이. 아, 정리만 하느라고. 화이팅!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유리화 시켜서 들어가면 분모는 1 나오니까 잘했는데? A가 얼마 나왔지? 아직 안 나왔나? A 구하려면 이거 1부터 다 돼야 돼요. 모든 확률 조합이 1. A 구하려면, 그치, 확률 조합이 1인 걸로 구해야 돼. 그치. 10분의 9A 나오잖아요. 이건 좀 이상한데? 켤레를 씌우면은 분모 문제에다가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곱하죠. 그럼 분모는 x 플러스 1에서 x 뺐으니까 1 나오고 분자는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분자에 있어요. 분모에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될까? 저. 너무 빨랐나?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지. 왜냐면 이게 아니에요. 얘랑 달라. 해주는 게 인성 표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그냥 보여줄 생각이 방송하는 그렇죠. 근데 더하고 그치. 얘는 통분의 역연산. 얘는 그냥 분모 유리화. 종류가 좀 달라요. 여기 아니라서.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근데 얘 보면은 10 빼기 1이죠. 9죠. 11이 아니고 10에서 1을 뺀 거라 그래서 9A가 1이에요.
1부터 99까지 싹 다 더했죠. 9A죠. 9A인데 확률 총합이지. 그러면 얼마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A 값이 9분의 1이에요. 얘는 지금 A 빼먹었어. 앞에 A 값을 빼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일부러 앞에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얘가 A가 앞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앞으로 A 다 빼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A가 쭉 묶인 상태에서 놓고 보니까 9A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게 1이니까 A 값이 9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요 내용에서 A가 9분의 1인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정리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는 그쵸, px가 x인 게 9분의 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라. 그쵸, 여기다가 16부터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거 전부 다 그냥 a로 묶어낸다면 16 집어넣었을 때가 루트 17 빼기 루트 16. 그 다음에 17 집어넣었을 때가 루트 18 빼기 루트 17. 쭉 가서 마지막 99 집어넣은 게 루트 100 빼기 루트 99. 그쵸? 그래서 앞뒤로 지워지니까 10에서 그냥 4 뺀 거구나. 그쵸? 그래서 얘는 9분의 1 곱하기 10 빼기 4 9분의 6 3분의 2구나. 그래서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랑 B가 나왔으니까 얘는 9분의 7. 오케이. 답은 그래서 9분의 7입니다. 자, 그러면 얘 말고 또 있느냐? 또 있어요. 자, 세 번째. 근데 얘는 좀 나오기 힘들어요. 솔직히 이거는 수열의 합에서나 그나마 나오는 거지. 그 확통에서는 얘까지는 좀 나오기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다 1, 2번밖에 안 나와요. 확통이 없어요. 지금 프린트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거의 수원 외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그랑 연계된 거예요. 자, 로그랑 연계된 거.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그냥 듣고 참고만 해요. 듣고. 자, 시그마 n은 1부터 99까지 로그 n분의 n 플러스 1.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찢어낸다 그러면 로그 n 플러스 1 빼기 로그 n이라서 an 플러스 1항과 an항, 그쵸? 요 둘의 차이가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 얘는 이렇게 찢어서 넣지는 않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요. 자, 1부터 집어넣으면 1분의 2, 로그 2분의 3,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4, 그쵸? 쭉 가서 로그 99분의 100. 그러면 얘는 밑이 똑같은 그러니까 로그들은 합했을 때 진수끼리 곱셈 들어가죠. 그래서 2약분, 3약분, 4약분 들어가면은 로그 1분의 100. 그쵸? 그래서 로그 100이니까 2로 나오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까지 생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원 한정으로 2번도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얘 말고 다른 케이스가 있긴 했는데 걔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99%. 그 중에서 그걸 100으로 놓고 봤을 때 99%, 0.9%, 99%? 99%는 좀 오바다. 90%, 9%, 1%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전체가 99%면 얘는 1%도 안 돼요. 잘 안 나옵니다.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거예요. K 곱하기 A, 아니다, K로 잡읍시다. AK 플러스 1 빼기 AK. 앞에 뭔가가 있는 거야. 이게 현재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는 이걸 제곱으로 만든 문제도 있었어요. 수원 한정에서는. 자, 얘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똑같아요.
그냥 계속 전개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전개하는데 1부터 집어넣었을 때가 AK 플러스 1 빼기 A2 빼기 A1 그 다음에 K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2배 A3 빼기 A2 3 집어넣으면은 A4 빼기 A3 4 집어넣으면은 A5 빼기 A4 자 계속 가서 얘가 N 곱하기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되는데 얘를 정리할 때 어떻게 되느냐 A1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A1 괜찮죠? 자 A2는 여기 하나 플러스로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로 2개 있습니다. 한 개에서 2개를 빼요. 마이너스 A2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3 2개에서 3개 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3 그 다음에 A4도 3개에서 4개를 빼니까 마이너스 A4 자, 그게 마지막까지 놓고 본다면 A5 4개에서 N개를 빼요. 직전하고 놓고 보면 또 한 개만 남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쭉 연결되면 마이너스 AN 나와주고요. 자, 근데 얘는 아예 괄호로 묶어버릴게요. 자, 묶으면 이거 다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쵸? 그래놓고 마지막 남는 NaN 플러스 1만 하나 추가적으로 더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는 수열해. 컵! 괜찮아요? 오케이, 수열해. 여기서 지금 이거 뺀 걸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다시 한번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난 1등급을 맞아야겠어! 그러면 이것까지 연습해줘야 돼요. 오케이. 1등급을 맞아야겠어 라고 한다면, 내신 알고요. 수능이에요, 수능. 수능 기준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1등급까지는 일단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안정적으로 한 2, 3등급까지 끌어올릴 거야 라고 한다면은 다 빼고 2개만 생각해요. 2개만. 오케이. 자, 그러면 어디 갔더라? 뒤로 넘어가서 레벨 3로 잡혀져 있는 거 요거 얘기했었죠? 레벨이 뭘 얘기하는 건지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레벨 1은 2점짜리 문제, 레벨 2는 쉬운 3점짜리 문제, 레벨 3는 이제 어려운 3점이랑 쉬운 4점 정도, 레벨 4가 어려운 4점, 레벨 5는 이제 킬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7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7번. 자, 뭔가 표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일일이 표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1이 몇 개이고 2가 몇 개이고 3이 몇 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2를 모르겠어. 그냥 A개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2를 B개라고 잡고 3을 C개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일단 7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 자, 그러면 두 개를 조합해서 곱을 구한대요. 이 중에서 두 개를 구하는데 지금 이건 그냥 대충 써놓은 거예요. 1, 1, 2, 3, 3. 몇 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시를 들은 거예요. 만약에 1, 1 나왔다. 그러면 X는 1이 되겠죠. 괜찮죠? 그럼 만약에 1, 1 말고 1, 2 나올 수도 있고 1, 3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2, 1, 2, 2, 3, 3, 1, 3, 2, 3, 3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어차피 조합이니까 순서는 상관없어서 1, 1, 1, 2, 1, 3 그럼 2, 1은 어차피 중복이라서 필요 없어요. 2, 2, 3 그리고 3, 3까지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해되죠? 왜냐면 세 개 중에서 중복해서 두 개의 조합 뽑아내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똑같은 거 또 뽑을 수 있는 상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두 제곱은 2, 3, 4, 6, 9 그쵸? 얘는 지금 표를 만들어낸다면 일단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부터 다 뽑아봐야만 됩니다. 그쵸? 그때 x 값으로 가능한 게 1, 2, 3, 4, 6, 9구나. 그쵸? 1, 2, 3, 4, 6, 9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의 확률은 우리가 아직은 몰라요. 그 확률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찾아보자. 2분만 더 풀어볼게요. 자, 조금만 더 풀어봐봐요. 자, 되는 친구들은 잠깐 따라 풀고 있어요. 표 안 그려도 돼요? 안 그래도 돼요. 내가 자꾸 표를 그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표를 보지 않으면 안 찾아질 때를 위해서 표를 쓰는 거지 되는 경우는 그냥 막 풀어도 됩니다. 자, 되는 친구들은 나머지 거 풀고 있어 볼게요. 이거 끝나면 다음 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하이. 근데 어차피 지금 4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럼 7개 중에 2개 뽑는데 2만 2개 뽑을 확률. 그치. A, B, C를 자꾸 풀어야 돼. 왜냐면 몇 개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딱 생각해 보면은 7개 이거 어차피 확률이잖아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7C이지. 그 중에서 2만 2개 나와야지 되는 거라 B, C, E가 될 거예요. 그럼 B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너무 힘든가? 왜냐면 분모가 어차피 21이에요. 분자는 1이면 되겠지. B 중에 2개 뽑는 게 1 나온다면 2개 중에서 2개 뽑는 2C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B가 2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버리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미리 조금 더 고민해 보면 뭔가 좀 넓게 볼 수는 있어서 그런 것들이 습관돼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게 사소한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상호의 폭을 되게 넓혀줘. B는 잘 구했잖아. 이 A씨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관계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네요. 그렇게 이해해요. 파이팅. 너무 힘들다. 오늘 5시 반까지 그냥 미안해 스트레이트로 갈게. 자, 어디가 좀 헷갈리네? 응. 맞아. 그런가? 시가 3개인가? 그러면 7개가 아닌데? 자, 얼추 거의 다 나와가지고 마무리 좀 쳐볼게요. 자, 1번, 2번.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죠? 2밖에 없으니까 4 나올 수 있는 게 이거 지금 전체 7개 중에 2개 뽑는 거. 근데 그게 2 중에서 2개 뽑는 거니까 BC 2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미 분모가 21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B는 2일 수밖에 없습니다. B가 2개였구나. 그렇죠? 얘가 2였어요. 2는 딱 2개. 자, 그러면 나머지 1과 3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자, 관계식 하나가 더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미지수는 A, B, C 3개 잡았는데 식이 지금 2개 줬고 자체적인 식 하나가 또 들어갔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얘는 지금 x가 2일 확률이면은 1이 나오는 거니까 7개 중에 2개 뽑는 거 중에 1 뽑는 거, 그 다음에 2 뽑는 거. 자, 그런 게 2배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x가 6 나올 확률이면은 6은 2, 3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 하나, 3 하나. 그러면 7개 중에 2개 뽑는데 2 하나, 3 하나 뽑는 상태. 자, 거기다가 3배한 게 지금 양변에 똑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이 7C 약분해주고 2 하나 약분해주고 그러면 2A가 3C.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A랑 C는 자연수기 때문에 얘 3하고 2 나온 거 외에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A가 3 얘가 3 1이 3개고 C가 2. 3은 그냥 2개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이제 완성해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뭐 표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자, 지금 x가 3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지금 요거 구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 나오려면은 1만 2개 나와야 되겠죠? 자, 7개 중에 2개 뽑는데 3개 중에서 2개 뽑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2개 뽑는다. 7개 중에 2개 뽑는데 그게 지금 1, 2밖에 없어요. 하나하나씩 뽑았으니까 3 곱하기 2죠. 그래서 그냥 6이라고 쓰면 되겠고 얘는 7C2 중에 3 나오려면 1, 3밖에 없어서 얘도 또 6인 거 볼 수 있네요. 21분의 3, 21분의 6, 21분의 6. 따라서 21분의 366. 얼마야? 15네요. 3으로 약분하면 7분의 5. 그래서 답이 7분의 5, 4번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대값으로 가볼게요. 자, 평균. 그냥 바로 들어갑시다. 10번 하나만 직접, 아니다, 10번. 아니, 최근 걸로 할게. 11번으로 갈게. 11번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이상한 거 같아. 문제 이상해? 답이? 미안해. 그 답이 가끔 조금, 아니, 안 봤어요. 그래? 제 답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모의고사 답인데 잔수가 아닐 리가 없는데? 이걸 10으로 잡으면 안 돼요? 미안. 일단 짝수니까 그 확률 초합은 1 나와야 되는 거라서 어차피 P끼리 더 없어지잖아요. 10 맞네. 그럼 N은 5 맞는데? 10분의 10이라서? 목표에서 다 더하는 게 이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 마지막 것까지 그럼 10분의 50. 10분의 50으로 안 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했는데. 했네. 곱했어요. 저런. 화이팅. 오케이. 잘했네. 너무 쉽지. 좀 헷갈린 거 있을까? 맞아요. 그러면 확률 종합도 있고, 그러면 미지수는 A, B, K 세 개인데 식이 또 세 개가 나오네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구나. 이것도 특비수로 이루는구나. 맞네. 그럼 문자 세 개씩 세 개. 조금 지저분하지? 그러면은 둘 먼저 연립해야 돼요. 오케이. 잘했어요. 미안. 11번은 그냥 생략할게요. 요거는 별로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1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4번. 미안.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거 별 한 10개만 쳐줍시다. 참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출제 확률이 한 20%는 좀 오버하고 한 10%? 10%쯤 됩니다.
10개 학교 중에 한 학교씩은 나와요. 자, 뭘 쓸만한 게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와, 벌써 했네. 잘했어. 아닌 것 같아? 미안. 자, 조금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지금 얘는 사실 표를 안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표를 잠깐 좀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 관계를 놓고 봤을 때 K에다가 1, 2, 3, 4, 5를 넣읍시다. 자, 그러면은 Y가 1일 때 확률은 X가 1일 때 확률의 절반에다가 지금 10분의 1을 더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다 마찬가지가 될 거라 어차피 확률의 어떤 관계만 나와 있지 이 확률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못 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값이 총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아, 그러면 10개면 관계식 몇 개 있어야 다 나와요? 10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계식 몇 개 나와 있어요? 5개 나와 있어요. 괜찮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아, 미지수를 5개는 써야 되겠다. 그럼 5개를 뭘 쓸까요? X 걸로 쓰죠. 그냥 이렇게 잡아놔 버릴게요. 괜찮죠? 그러면 지금 얘는 뭐냐면은 P1의 절반에다가 10분의 1 더한 걸로 그냥 쓸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P1 플러스 10분의 1. 얘도 2분의 1 P2 플러스 10분의 1. 얘도 2분의 1 P3 플러스 10분의 1. 2분의 1 P4 플러스 10분의 1. 2분의 1 P5 플러스 10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무조건 확률 분포 나오면 확률 초합 1이다. 일단 얘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필요 없어도 한 번은 해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1번. 얘는 P1, P2, P3, P4, P5 일단 1이네. 그렇죠? 자, 그럼 이쪽도 확률 총합해보겠다고 다들 해봤어요. 근데 잠깐만, 이걸 다 더해보니까 2분의 1로 묶어낼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P1, P2, P3, P4, P5에다가 그러면 얘는 10분의 1이 총 5개네.
10분의 5네. 근데 얘가 지금 1인데, 그렇죠? 1인데 2로 나눴어.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에요. 그럼 1 돼요. 그럼 잠깐만.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쟤만 새로운 사실이고 얘는 그냥 불필요한 정보. 괜히 했네. 그렇죠? 괜히 했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한다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거야. 당연하게 봐야 되는 거야. 당연하게 봐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온 정보. 잠깐만. 그럼 미지수가 5개 남았는데 이제 식은 5개는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 하나 일단 쓰고 마무리 졌죠. 남은 것 중에 관계식 또 뭐 있냐? 평균. 그렇죠. 그럼 그거 가지고 평균 한번 구해볼게요. 그렇죠. 두 번째 평균을 X평균 구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뭐 방법 없어요. 그냥 다 곱해서 더하는 수밖에. 근데 뭐 없잖아요. 이거 어차피 숫자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얘는 P1, 2P2, 3P3, 4P4, 5P5. 자, 그게 얼마라고요? 4라고 나와 있어요. 괜찮죠?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연립할 수도 없잖아요. 미지수가 5개인데. 그렇죠? 냅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뭘 하고 싶어요? 얘도 평균 구해보고 싶은데.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평균 구하는 게 답입니다. 그죠? 얘를 A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네 번째 Y의 평균을 구해봤어요. 이게 세 번째네. 자, Y의 평균을 구해본다면 또 일일이 다 곱해서 둬야 돼요. 또 2분의 1로 묶을 수 있겠는데? 그쵸? 다 곱해서 더한다면 2분의 P1, 2분의 P2, 2분의 3P3, 2분의 4P4, 2분의 5P5. 뒤에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는 따로 생각해봐요.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해 볼게요. 저 흐름 이해 잘 돼요? 그치? 저거 꼭 정리 잘 해놔야 돼요. 오케이.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를 구하는 건데 요 값이 지금 X평균이죠? 그쵸? 그래서 요게 4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분의 4니까 2가 되겠고요. 얘는 10분의 15. 5로 약분하면 2분의 3이네요.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7. A는 2분의 7이구나.
그래서 8의 1을 구한다면은 약분하니까 4 곱하기 7. 아우, 그래서 답이 28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기대값 또 편견인데 방금은 표가 나와 있는 애였죠? 이번에는 표가 없는 애로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자, 시간 관계상 18번 하나만 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18번. 자,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레벨 3 중에선 제일 쉬운 거라서 방금 한 거랑 비슷하게 일단 표만 만들어내면은 돼요. 표 없이도 할 수 있으면 표 없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잘했어요. 더블 쉽지. 근데 이러면은 예확률을 그냥 더한 게 되지. 확률 총합이라서 이거 하면 1 나올 거야. 요것도 지금 조금 아니네. 또 뭔가 곱하고 있네. 얘가 지금 뭐지? 1씨? 1 중에서 하나 뽑고. 왜 3 중에서 2개를 뽑았지? 3, 3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 뽑는 거지. 3씨. 근데 별량과 확률을 곱해야 되는데 그냥 확률만 와고 있는 상태예요. 얘도 지금 1 하나 뽑고 3 하나 뽑고 들어가고 있는데 확률만 나온 거지. 여기다 별량 곱해줘야 되는데
먼저 어려운다 할 수도 있어요.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표를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자, 똑같이 두수의 곱을 나타내 본다 그러면은 얘는 두수가 뭐라 그럴까? 1, 2 나올 수도 있고 1, 3 나올 수도 있고 2, 2 나올 수도 있고 2, 3 나올 수도 있고 3, 3 나올 수도 있네요. 1, 1은 어차피 못 나오잖아요. 어차피 1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두수곱이니까 2, 3, 4, 6, 9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뽑아주면은 얘는 총 9개 중에서 2개 뽑는데 1 하나 뽑고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 뽑는 게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92분의 1, 3 뽑으니까 1 하나 뽑고 3 하나 뽑고 왜 뭐야? 이거 지금 3끼리 다 똑같은데 왜 5C를 하지?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것들은 확률적 행위를 들어갈 때 같건 다른 건 상관없이 다 다른 걸로 잡습니다. 왜? 근원 사건의 확률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3번도 빨간 3번, 파란 3번, 노란 3번 이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다른 걸로 보기 때문에 5개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뭘 골라도 다 똑같잖아. 아니, 확률적으로는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9개 중에서 2개 뽑는데, 그렇죠? 이 2개 뽑으니까 3개 중에서 2개 뽑아주면 되겠네요. 2가 되겠고, 자, 얘 또 마찬가지로 9개 중에 2개 뽑는데, 2 하나, 3 하나 뽑으니까 3가지 중에 고르고, 5가지 중에서 고르고, 그래서 얘는 37 곱하기 50에 15가지가 되네요. 괜찮죠? 자, 얘는 9C2 중에 3개 나오니까 5C라고 볼 수 있을 거라서 얘는 전체 36분의 3, 5, 3, 15, 10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기대값이라고 한다면 그럼 너무 당연한 거야. 이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그죠?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36분의 3, 2, 6 그쵸? 3, 5, 15 그 다음에 4, 3, 12 6 곱하기 15니까 90 그 다음에 9 곱하기 10이니까 90 그럼 얘는 36분의 180 거기다가 27 6 더하면 33 180에 33 더하니까 213 그쵸? 그래서 얘는 3으로 약분하면 12분의 7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미안해. 원래는 조금 풀 시간을 더 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겠어가지고 미안해. 마무리 지었어요. 야, 이거 숙제를 해야 되는데 분산표준 편차. 미안해. 이쪽 분산표준 편차는 요거 설명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조금만 진짜 저기 그 34번까지만 좀 풀어봐 볼게요. 3, 4번까지만 여기까지 숙제.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언제지? 오늘 토요일이구나. 이거 말고 월요일날 숙제는 덕영쌤 통해서 내가 좀 전달 좀 해줄게요. 왜냐면 오늘 지금 프린트 뽑기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생각보다 너무 타이트하게 진행돼가지고 진도도 다 못 나간 상태라서 내가 지금 프린트를 못 뽑아놨어. 미안해. 월요일날 줄게.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너무 아쉽다. 그치? 오케이. 자, 질문 있는 사람 잠깐 나와서 질문해도 돼요.